네, 수요일장 마켓세븐 이분과 함께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는 마켓세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픈해 보시죠. 네, 카카오 그룹주 사실 최근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카카오 게임주가 전날 출시한 신작인 우마무스메 흥행 소식으로 장중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덕분에 게임과 엔터주가 덩달아 올라갔는데 사실상 맨 처음 이제 출시할 때부터 일본색이 짙어서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네. 우려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그 편의점에 가면 포켓몬빵 유행하죠. 네,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직 못 네, 먹어봤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이 유행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다마고찌라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일본의 옛날에 90년대 유행했던 게임 같은 건데 네네.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뭐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요. 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마 말이죠, 무스메 딸, 그러니까 말의 딸. 그러니까 점점 성장시키면서 아주 단순한 게임이고. 그런데 이제 출시할 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의 어떤 그 서브컬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문화의 근데 이게 한국에 통할까? 막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장 초반에는 20일 신작 출시만 해도 급락을 했었죠, 사실은. 네. 급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이제 급 반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위 순위 1등을 하면서 좀 올라오면서 카카오 게임즈 우마무스메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게임주까지 같이 동반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요즘 그 사실 MZ 세대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성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 서브컬처 쪽에서 왜 그래 저렇게 흥분을 할까라 하는데 사실은 네네. 지금 포켓몬빵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에서 또 새로운 어떤 컬처들이 생겨나면서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네네. 몸을 가지고 좀 하락되는 게임주가 다 동반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사실 그 맨 처음 포켓몬빵 말씀하셨을 땐 제가 강하게 끄덕였는데 네. 다마고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갸우뚱했을 때 PD님께서 알면서 모르는 척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예.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목표 주가를 81,000원에 제시를 했고요. 네. 다올투자그룹은 83,000원대를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NH투자, 키움증권 등 다수의 목표가를 9만 원대로 설정을 했다가 지금 8만 원 쪽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카카오 게임즈의 향후 주가 흐름이 좀 단기간에 목표가를 좀 터치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두 가지가 지금 그 투자자들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반기에 신작 가뭄이 너무 심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도 심했지만 사실 게임 쪽에서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듯이 게임주가 워낙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신작 가뭄이 해소되면서 이 두 개가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가 어떤 촉발제 역할을 했다면 뒤따라오는 뭐 크래포턴이라든지 엔소프트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NFT나 이런 그 새로운 호재거리가 과연 저게 실적이 되라고 우려했던 것들이 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것들이 원래 게임주의 본연의 목적은 신작이죠. 그렇죠. 네. 신작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포텐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래 게임주의 가치로 본연을 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작년 연말이나 한참 우리가 NFT,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 워낙 좀 거품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이번 하반기 때부터는 게임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오고 있는 그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소액 주주가 많은 카카오그룹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일 하락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속이 바짝 타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블록딜 나오면서 대량 매물로 인한 주가 하락이 거세지는 모양새인데 나름의 경기 방어주로 꼽힐 수 있는 카카오뱅크마저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은행 줄까요? IT 줄까요? 이게 카카오페이는 IT 쪽으로 되고 카카오뱅크는 은행주 쪽이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카카오뱅크가 최근 1년간의 주가 흐름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은행주하고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히려요? 예,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르죠. 네. 그러니까 지난 지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난 한 50일 거래 동안에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난 지주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 상승세가 돌아오면 일반적으로 그 은행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은행주와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카카오나 네이버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주가 아니라. 그렇죠. 최근 카카오뱅크가 새로 하나 이제 시작하는 론칭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그 B2B 그러니까 아웃주 쪽 시장이죠. 네. 스토어 시장인데 오늘의 집 올간 사용자가 한 500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이 500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을 이 고객들하고 유통 컨텐츠 앱을 동시에 같이 컨소시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은행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협업함으로써 뱅크 커머스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플랫폼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 플레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시점에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좀 바라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주당님이 카카오는 어쩌냐 이렇게 댓글 네. 남겨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52주 신저가를 터치를 네. 했죠. 어제 다시 7만 원 선 올리긴 했지만 6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대형주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신저가의 이유가 단순히 이제 뭐 IT 혹은 성장주여서 뉴욕이 깨질 때 같이 깨진 건지 고점 대비 70% 넘게 빠져나가고 네. 있는 카카오 이 패닉스의 원인이 뭘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전자로 내려오면서 뭐 많은 실망을 안기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실망감은 카카오 주거죠. 네이버하고 워낙 많이 빠졌겠죠. 21일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 2년 1개월 만에 PB급 밖으로 밀려났어요.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 푸는 것을 멈추고 돈을 걷어들이는 시점에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운동력인 것 같고 뭐라 무리해도 사실은 실적입니다. 네. 실적 부분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이 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 봐요. 그러니까 실망감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엔데믹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 온라인 커머스와 광고 시장이 같이 이제 죽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실적까지 빠지면서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사실은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굳이 희망이 있다면 저는 이제 콘텐츠 사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콘텐츠 사업이요? 네. 어떤 부분이요? 이제 재밌는 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작년에 대비해서 콘텐츠 사업이 30% 이상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저는 콘텐츠 쪽은 일본 시장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가 일본에 먹히고 있냐 먹히고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을 보는데 일본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콘텐츠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호재거리로 좀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데믹이 끝나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두 카카오나 네이버에게 좀 호재거리라서 향후에 어느 정도 저점이 이루어졌다가 생각될 때는 저는 언제쯤 들어갈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콘텐츠주에 대한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실적이 조금 반등할 때를 좀 보시는 게 카카오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웹툰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될 때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그때가 이제 반등 네.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LG화학이 탄소 중립에 방점을 찍고 저탄소 공정을 갖추기 위한 수소 생산에 나섭니다. 대산 사업장에 첫 수소 공장을 짓는다는데요. 태경케미컬과 협력한다고 하고요. LG화학 현재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우선 수소 산업 자체가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사실 좀 주춤한 면이 있었어요. 뭐 지난번 그 우리나라 10대 그룹들이 여러 투자 발표를 할 때 수소는 많이 빠져 있었기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고유가 시점에서 수소는 아마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수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소는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죠. 이번에 그 LG화학이 태균케미칼이라는 회사하고 MOU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태균케미칼 회사는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다, 그다음에 액체 탄산가스, 보냉 드라이 같은 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흡입 시너지가 나겠죠. 그럼 리스크를 줄여주는 회사가 그렇죠. 되겠네요. 왜냐하면 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하면 탄소 배출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걸 때문에 태균케미칼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수소 산업 때문에 LG화학의 주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메인은 아닙니다. 네. LG화학 주가의 메인은 배터리로 배터리가 보셔야 됩니다. 되겠죠. 예, 그 배터리의 포스코 케미칼 같은 망극제라든지, 그러니까 LG 엔솔의 시장 상황과 LG화학의 배터리 그 소재 산업은 뗄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의 향후 주가의 메인 흐름은 배터리의 소재를 얼마나 빨리 캐파를 늘려서 공급하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LG화학이 대산 사업장에 첫 수소 공장을 짓는다라고 기사를 내보내더라도 태경케미컬이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세계적으로 수소차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까? 네. 전기 수소 친환경차 판매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머스크도 잘하고 있다라고 호평일색인데 그동안 고점인 24만 9천 원 대비 많이 빠졌죠. 우량주가 네. 많이 빠졌죠. 현대차 친환경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현대 is doing pretty well 이렇게 쓰더라고요. 원어를 보자면. 저는 사실 머스크의 그런 말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는 그렇게 반색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약간 가시거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머스크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2위로 만들었던데,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은 걸 만들었던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현대차의 그 친환경차를 어떤 식으로 향후를 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사실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핵심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은 지금 한 5개 되는데 향후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가 그 시장 선점 10%를 넘어서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것이 현대차 투자의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기존 현대차의 시장으로만 현대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의 플랫폼을 몇 개를 더 확보하고 빨리 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현대차 투자를 판단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화솔루션 역시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쉘이 추진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한화솔루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화솔루션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와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 하나를 아마 눌러야 될 거고, 하나솔루션을 오프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우선 단기간으로 보는 건 맞고, 방금 말씀하신 수소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나솔루션이 그에 대한 사업 의지를 얼마큼 확장할 수 있는가인데, 하나솔루션은 잘 아시듯이 태양광과 에너지와 수소 이 세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셀이 그 하나 시마론의 수소 탱크를 활용해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말 그대로 용기를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직접적으로 아주 호재거리는 아니고, 오히려 좀 크게 본다면 현재 진행 중인 지배구조 개편에서 하나솔루션 어떤 스탠스를 취재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산업에서 얼마나 실적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는 게 우리 하나솔루션을 정확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두 가지나 있는 만큼 하나솔루션은 조금 더 깊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이 부분은 안 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 키워드로 넣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완료했고요. 과기부 장관 역시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그간의 모멘텀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만큼 빅사이클이 나와줄지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와줄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페이스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보니까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올랐고요. 네. 6% 올랐고, 카이는 내렸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 누리호는 이제 크게 보시면 이렇게 봐야 되죠. 사실은 우주로 가는 택배회사 하나를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 택배 산업이 무지하게 크다. 우주로 가는 택배 산업이 무지하게 큰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저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디가 뜰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뜬 거죠.
택배를 출발하는 그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 수익을 확보한 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향후에 정부에서 밝혔듯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종목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재료 소멸이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페이스 등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수요일장 마켓세븐은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